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아이템이 조금 별로라서 이번에 신청하는 게 좀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다른 지원 사업 신청하고 내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수행했던 기업이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아이템으로 신청할 건가? 이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완성했던 아이템이 있을 거고 그 아이템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한데 초기 창업 패키지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아이템이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했던 아이템하고 다르다면 이거 사업비만 받으려고 신청했던 기업이네. 또 이번에 사업비 주고 나면 매출도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1년 만에 아이템을 피버팅한다. 이거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요거 사업 케이스 썼을 때 전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작성했을 겁니다. 그때 하겠다고 했던 아이템, 그걸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아이템이 조금 별로라서 이번에 신청하는 게 좀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다른 지원 사업 신청하고 내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업 계획서 작성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다른 영상에서도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타나져 있으니까 오늘은 이 공고문 보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 보면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SCI 기업 실명 인증 등록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아마 4,400원짜리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대부분은 이 4,400원짜리로 계속해서 쓰고 계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료, 또 이제 국세청에서 추가적으로 발급받아가지고 이 8,800원 가지고 계속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사업 운영을 하다 보면 뭔가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법령 공동인증서 쓰라고 되어 있을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때 추가적인 비용을 결제하더라도 지금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4,400원짜리 쓰면 된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년 이내 우리가 창업하고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인데 평균 7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요. 실제 받는 분들 보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그 사이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는 거 보면 대략 한 일반 분야는 600개, 그 다음에 그린 분야는 한 100개사 정도 뽑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업기업인지 아닌지 이거는 사실 창업 기준표 이거 보셔도 되고, 창업기업 확인서 이거 발급받아도 충분히 자기가 창업이 언제까지 3년 이내인지 그 다음에 7년 이내인지 이런 것들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 일단 주관기관별 지원 규모의 70% 이상을 이제 해당 권역 우리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좀 뽑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타 지역으로 신청하겠다.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규모가 좀 제한이 있긴 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제외 대상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번에는 민간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얼마 줄 테니 너희가 일부를 부담해라. 그래서 그 두 개 모은 돈을 가지고 너희 개발하는데 써라 라는 의미로 민간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민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최종적으로 70% 이하로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창업기업 대응 자금을 30% 이상, 현금이 10% 이상이고 현물이 20% 이하라는 거죠. 현물이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그러니까 공장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은
우리가 그냥 통장에 다시 이체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30%다 채워도 되고 또는 현금 10%, 그 다음에 현물 20% 이렇게 책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현물은 어차피 나가야 될 돈, 우리가 보통은 인건비로 책정을 많이 하죠. 그 인건비로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그 정도의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그 대신에 현금에 대한 비중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은 현금을 최대 금액 10%까지만 잡고 그 다음에 현물을 20%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7천만 원을 총 쓰겠다라고 했을 때 4,900만 원이 이제 70%인 거고 그 다음에 현금이 700만 원, 그 다음에 현물이 1,4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 예시 화면을 보고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4,900만 원만 신청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 금액 정부 지원금을 최대 1억 원으로 잡으면 현금하고 현물 비중을 좀 나눠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보다 훨씬 더 넘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원해주는 금액이 대략 한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7천만 원 전후가 된다라는 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다른 지원 사업들 했던 거와 유사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직원이 이 우리 활동하는데 참여하는 데 따라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인력들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청 기간인데요. 신청 기간은 3월 24일 우리 4시까지 접수하는 거니까 그 전에 가급적이면 24일까지니까 23일까지 접수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준비하셔가지고 신청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관 기간은 우리가 한 개 선택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 기간 소개 자료를 참고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어떤 기간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지원받는 부분들은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래도 특화된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 자료는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가까운데 주관 기간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우리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가능 용량은 30MB로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용량이 초과되는 이유는 사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글 파일 작성할 때 보통 캡처해서 사진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사진 파일 그대로 드래그해서 한글 파일에 넣어주면 파일 자체의 용량이 되게 거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캡처 프로그램, 알캡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저도 자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자체적으로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 활용해서 한글 작업해 주시면 용량들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운영 일정인데요. 우리가 협약하는 시점이 5월 중순쯤,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셔서 우리 사업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청 시 유의사항인데요.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볼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 기술이사인데요. 우리 사업 도와주시는 분들인데요. 근데 우리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주는 사람인데 라고 해도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였거나 또는 우리 법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 명부에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우리 회사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할 때도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의해서 대표자가 직접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사실,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두진 않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든 조기 창업 패키지든 아니면 다른 사업이든 신청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된다고 하면 한 개의 지원 사업만 수행 가능하다는 거죠. 이 타 사업을 동시 수행은 불가능해요. 뭐 근데 다른 업체들 보면 이 사업도 받으면서 저 사업도 받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우리 지원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무슨 연구원 그 다음에 진흥원 이런 곳에서 지원 사업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사업들 중에 동일한 아이템으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동일하지 않는 아이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는 이 초기 창업 패키지로 지원받고 또 다른 아이템은 다른 진흥원이나 다른 센터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또 똑같은 아이템이더라도 하나에 대해서는 시제품 개발로 지원받고 하나는 또 마케팅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아이템이나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지원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지원 사업들로 이 전략 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로드맵이라는 것들을 구성해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할 거고 어떤 지원을 받을 건지 1년의 과정들을 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이 사업 설명회를 3월 8일 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사업 설명회 영상을 보내줄 텐데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주간기간 모집 분야별 지원 규모인데요. 일반 분야, 그린 분야 모집 규모가 나타나져 있는데 일반 분야의 모집 규모를 보면 대략 한 17명 내외로 보여지거든요. 많은 기업을 뽑진 않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했던 기업들 중에 대부분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기 위해서 넘어올 거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지 못하고 창업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 또는 추가적으로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창업 기업들도 이번에 지원받기 위해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분들과 경쟁해서 선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 아이템 선정되기 위해서 좀 더 개발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최종 평가할 때 질문 중 하나가 이번 지원 사업으로 만든 아이템 이거 가지고 매출 발생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결과물로 매출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출, 그 다음에 고용, 지재권 이런 것들을 실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했던 아이템 가지고 매출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고도화하겠다. 이게 베스트입니다.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 아이템으로 매출이 발생 안 되었다고 하면 이번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어떤 부분을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해가지고 빠르게 시장 진출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이 선정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